자,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되어 가네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셸리 케이건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예. 그냥 뭐 사람만 권리를 가지는 거 아니야? 동물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그런 식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셸리 케이건은 약간 반론을 펼치는 것이죠. 야, 인간에게도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은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은 어떤 근거에서 동물한테 도대체 어떠한 특성이 있길래 동물한테도 어떤 부분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케이건이 내세우는 특성이 뭐냐 하면은 자율성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인간 상호 간에는 서로 동등한 권리를 또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동물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당연히 물론 인간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케이건의 이런 식의 논리에 대한 하나의 비판은 뭐냐면은 이 어떤 컷오프점, 기준점을 정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셸리 케이건은 단순히 정도의 차이로 보는 거죠. 예. 동물에게도 자율성이 있지만은 인간만큼 아니다. 인간만큼의 양과 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케이건은 그냥 정도의 차이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케이건의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한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도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컷오프 점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이 말입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자, A와 B와 C는 다 뭡니까? 원 안에 있죠. 자, 그러면 D는 뭐예요? 우리가 D에 대해서도 이 원의 중심과 중심으로부터 D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A는 뭐 원의 중심으로부터 10m가 떨어져 있고 B는 20m가 떨어져 있고 C는 30m가 떨어져 있고 D는 60m가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를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D는 뭐예요? 원의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어요. 그냥 원의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바깥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정한 기준점에 의해서 그냥 이분법적으로 안과 밖 혹은 온 오프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냥 나누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자율성도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의 차이를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동물은 이 컷오프 점, 이게 요 선이 컷오프 점이라고 합시다. 이 컷오프 포인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비판자들의 그 주장이었던 것이죠. 사실 케이건은 이제 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논리 자체가 요러한 어떤 비유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케이건이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이렇게 이게 이제 천막인데 만약에 비가 내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 rain 비가 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천막 안에 있으면은 비를 안 맞고 천막 밖에 있으면은 비를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분법적인 것이죠. 예. 천막 뭐 천막 안에서 얼만큼 뭡니까? 이 천막하고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 가까이 떨어져 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천막 안에 있는 사람은 비를 안 맞고요. 천막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비를 맞죠. 예, 여기 딱 붙어 있어도 비를 맞잖아요. 예, 딱 붙어 있어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정도의 차이를 말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임계점을 설정해서 그 안과 밖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케이건은 사실은 이러한 식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식의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은 해주죠. 하지만은 만약에 케이건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임계점, 이러한 컷오프 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적어도 세 가지 점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한 특성, 요거 안과 밖을 나누는 요 컷오프 점, 요 특성은 적어도 권리에 기반이 되어야 되고, 네, 맞죠? 네. 아니, 우리가 자율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어떤 권리에 기반이 돼야 되겠죠. 요 점이. 맞죠? 예. 왜냐하면 동물은 요 점 안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라고 그 케이건의 비판자들이 이미 자기 스스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특성은 사람에게만 있고 동물에게는 없어야 되겠죠. 예.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분법적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예. 그러니까 케이건의 비판자들의 말이 맞으려면 케이건의 말은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이런 식의 비유를 내가 인정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굳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면은 너희들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 특성, 이게 뭐 자율성에서 어떠한 특정한 지점이라고 합시다. 예. 요 지점을 통과해야지만이 인간만큼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요 지점을 통과 못하면은 인간만큼의 권리를 못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점이 권리의 기반이 돼야 되고요. 맞죠, 그죠? 아니, 그 비판자들은 요 지점을 동물이 통과 못한다고 이야기해버렸기 때문에 요 지점이 권리의 기반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요 지점은 사람에게만 있고 동물에게는 없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법적이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요 지점을 통과해야지만이 권리가 있는 것이고, 통과 못하면은 권리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건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이 세 가지 점을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K건의 어떤 간접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동물 권리론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 권리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은 다음 주 온라인 강의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기로 하고, 다음 주 온라인 강의는 아무래도 좀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도 공대 쪽 학생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고 부분은 사실은 약간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사례 중심적이라서 좀 뭐 이렇게 일관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해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꼭 좀 알아두면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는 없지만은 제가 좀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사고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